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두 분은 어딜 봤을까요? 오늘 함께할 분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소 좀 조용했던 오늘장 첫 번째로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국내에서 이 호재의 주인공은 어디일까요?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 이쪽을 보신 우리 정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사실 이슈의 중심에 있었죠. 네. 일단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강세였다가 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또 2차 전지가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업종들이 돌아가게 되면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지수가 좀 하락이 아니라 상승적으로 좀 잡아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좀 보실 때 항상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는 종목, 업종,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이슈가 어떻게 좀 작용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시점도 아닌가 좀 봐지고요. 어쨌든 뭐 좋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훈풍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 조용했었던 2차 전지 장비 쪽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현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런 이슈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또 전기차 공장을 또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신규 투자 모멘텀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장비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를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충전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와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플러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슈 만발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GM과 포드가 이제 우리 슈퍼차저 쓸게. 결국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려면 인프라가 동반이 돼야 하는데 그 인프라 안에서도 어찌 보면 새로운 표준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 많이 하더라고요. 나아가서 미국이 아니라 국제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 정도의 의미까지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BYD라는 기업이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BYD라는 회사가 테슬라와 이 전기차 충전 협약을 과연 맺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국 기업들이 혹시 있다라면은 자국 기업들 쪽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란지 중국 쪽과 같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점유율을 보게 되면 그 그런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면서 유럽에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만 일단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포드라든지 GM이 합류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NACS거든요. 이게 북미 충전 표준인데 이게 테슬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NACS 방식인데 이게 GM하고 포드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75%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나머지 25%의 기업들이 과연 동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CCS 방식이 아닌 이 PACS 방식이었던 충전 방식에서 보조금 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가 아닌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요금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GM과 포드가 합류를 한다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NACS가 어쨌든 북미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은 어쨌든 됐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까지 이제 완전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독과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독과점을 과연 제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을
차차 하더라도 테슬라가 정말 야금야금 이제 미국 시장을 먹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포드하고 GM하고 그 충전소 계약을 하게 되면서 뭐 2030년까지 40억 불 정도 추가 수익이 생기고요. 이게 네. 5조 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2032년 같은 경우는 54억 불, 6조 정도 넘어가는 수익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한테는 정말 좋은 일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큰 그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 시장이라든지 유럽도 여기에 동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요금까지. 테슬라가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뉴스들을 반영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총이 1,000조 원.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지, 사실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에 너무 투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방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세요? 네.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최고의 히트 상품은 전기차가 아니라 급속 충전기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차 이제 업체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한 로봇도 있었고요. 그리고 ESS 충전 사업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속 충전기 매출이 1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기를 테슬라가 최대한 싸게 만들고 싸게 사올수록 테슬라는 이윤이 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관련된 도소매 사업까지 최종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인베스터 데이 3.0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때 모델 2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나 이 전기, ESS 충전 사업 이쪽과 관련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위 말해서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이제 저희 조용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논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적어도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과 스토리만큼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면서 전력 시장에서 또 한 번 이제 파이를 넓혀갈 것이다라는 그림까지 이전에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또 그 그림이 맞아 떨어지네요, 이사님. 그러면 우리 현기차에는 얼마나 악영향을 줄까에 대한 궁금증도 들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기차 입장에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수직 통합을 하면서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이 그림, 큰 악재예요?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는 물론 테슬라의 어떤 큰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라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충전기 어댑터에 대해서 GM과 포드가 합류했다라면은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도 그런 테슬라 충전 네트워킹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대기아차의 충전 사업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과 이것이 현대기아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기아차가 이번에 출시를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 EV9 네. 이 EV9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여부가 좀 더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께는 워낙 또 이 상고하저 이야기를 많이 여쭤봤었어요. 우리 김 이사님께 짧게만 좀 여쭤봤을 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나 크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뭐 현대기아차의 피크아웃 같은 경우 적어도 3분기는 지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피크아웃을 얘기하기는 좀 살짝 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 봤고요. 오늘 현대기아차 하락합니다. 반면 충전소 관련한 종목들, 사실 여기서 연결고리를 얼마나 또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살짝 윗골이 달리는데 SK네트워크스, 물론 개별적인 AI 포인트도 있긴 합니다. 또 휴맥스 홀딩스나 원익-P&E, 포스코 DX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었잖아요. 밸류체인 안에서도. 네. 근데 테슬라의 이번에 입김 효과로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서도 꽤 메이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직접적인 네. 연결고리. 그러니까 슈퍼차저 관련돼 가지고 뭐 납품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대형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만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윗거리가 좀 달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테슬라 이슈로 관련돼 가지고는 장비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장비 쪽 오늘 같은 경우도 장비가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듯이 뭐 운성 네. FNC라든지 A-Pro, 뭐 TPNT, 하나기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 이슈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일단 SK 시그넷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충전 속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급속이냐. 똑같은 급속 충전기인데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0kW거든요. 근데 지금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400kW예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은 80%까지 도달하는데 이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15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SK 시그넷 쓸 것 같은데, 과연 미국 쪽은 좀 느긋하게 충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급하게 또 되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서 후발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나 SK 시그넷 같은 경우도 빨리 점유율을 이제 높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테슬라 충전소 연관된 종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이제 SK 시그넷 쪽과 연관성인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한테는 15분이냐 20분 넘어가냐 그 네. 5분 이상이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사람들마다 좋게 다를 말씀드려서 수 있겠어요. 20분인데, 좋게 말 20분인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이 충전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는 네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탑픽을 그럼 어떻게 고르세요? 전 탑픽을 그래서 대유 플러스 좀 말씀드리고 대유 싶은데, 플러스. 이제 SK 시그넷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충전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압도적으로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포드에서 GM까지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포드가 GM이 또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CCS뿐만 아니라 PACS를 이제 보조금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시그넷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으로 미국 쪽에 이런 급속 충전기 400kW 방금 말씀 급속 충전기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네. 어쨌든 그 수혜는, 그러니까 SK 시그넷의 유지 보수를 현재 대유 플러스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유 플러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뭐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시그넷의 움직임도 비상장사잖아요. 이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대유 플러스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혔고요. 1,300원 이번 6월 8일에 나왔던 고점 뚫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원문 섹터입니다. 전력 인프라, 인프라 확보 경쟁의 승자는 그 위너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활로를 넓혀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과 관련해서도 뗄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력과 관련해서는 늘 갖고 가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이쪽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네. 금요일까지, 지난주까지 좀 양호한 추세를 맞아요. 보였었던 종목들이 뜬금없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CFD 신규 매수가 이번 주부터 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수급 쪽에 대한 부분들이 CFD가 매도만 되고 매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중대형 변압기부터 소형 변압기까지 수준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 섹터라고 본다라면은 이 전력 인프라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전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노후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전력 사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신재생 섹터의 어떤 발전 방향,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이 IRA의 어떤 법안의 가장 큰 수혜로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제 갈 길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섹터가 결국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처럼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조금 덜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겨우 10일치라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어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서머랠리 이런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수급으로도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적 탄탄한 쪽 보자. 그게 바로 전력 인프라인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출 잘 나갔었고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다 좋았는데 2분기까지 그러면 실적 서프라이즈에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역시도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전방 산업의 부분도 봤을 때는 여전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이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연이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여러분들 공시를 통해서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분기 3월에서 5월 사이의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에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나 미국도 관련한 지표를 봤을 때 변압기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네네. 있다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가격 자체도 높아서 이것이 또 물가에 반영되고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변압기 관련주의 몸값은 그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선을 포함해서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 다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 힘 좀 실어주고 싶은데 전력 쪽은 앞으로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공장 신설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력 시스템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IR 법안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신재생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지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1호 2회가 진행됐고 이제 3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 밀성 텃밭 쪽 북동부 쪽으로 앞으로 그런 게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노후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체하는 수요가 북미 쪽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미국이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즘 들어서 조용하지만 중동 쪽도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도 건설이 되게 된다라면 그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빈살만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고. 그럼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또 해상풍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전력 수요가 또 전력 기기 수요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북미 쪽 수요해서 플러스 앞으로 중동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수산고는 적어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는 계속 좋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근데 주가라는 게 오늘 좀 조정받고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언제 따라잡을지 모를 정도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못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LS 지금 중동 쪽도 말씀드린 게 LX 일렉트릭이 최고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가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좋다 나쁘다 논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전선주도 같이 뒤따라 움직였었잖아요. 가온전선은 오늘 또 괜찮습니다. 전력기기 수요 폭증 거기서 전선까지의 후발주자로 같이 탔을 때 개별적으로 우리 민간 개방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송전시장. 이 모멘텀 봤을 때 전선주도 좋아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룡전기, 재룡산업이 인석 분할될 회사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 미국제 변압기를 하고 있고 재룡산업은 국내 쪽에 전선 쪽 관련되고 내수가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을 보게 되면 재룡산업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선주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좀 전에 중동 쪽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쪽을 말씀드렸는데 중동 쪽에서 이집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서 앞으로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떠올 수 있는 회사가 지금 LS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중국집 가서 뭐 먹을까라는 고민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전선에서는 뭐 자기 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아무거나 고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이쪽 사이클은 계속해서 레벨업 될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스위치 전환과 관련된 변압기 그리고 깔리는 이제 전선까지 다 한 묶음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그러면 이 사이클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서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조금 아쉬워서 조정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금 올라탈 기회에 맞다고 보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결국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도 인프라 관련주들이 여기가 다 왔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더 이상 신재생 섹터, 태양광과 뭐 풍력 이런 쪽 섹터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력기 중심의 관련주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단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 성장의 어떤 속도나 위에 상방으로 열어지는 룸 자체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오후에 뉴스가 또 새로 나왔는데 EU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법안을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뭐 테마주도 있겠지만은 뭐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신재생 관련 sek터의 상승과 함께 그리고 전선주들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수혜받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누구 봐야 돼요? 네, 저는 일단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룡전기는 소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대형 변압기부터 소형 변압기까지 모든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가총이 좀 작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에 있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신재생 섹터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른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퍼밸류에이션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12배에서 11배, 1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재룡전기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약 500억에서 550억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퍼밸류에이션이 5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평균 피어그룹의 퍼 5배에서 10배까지만 놓고 본다라도 주가는 여기서 최소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까지 재룡전기 보고요. 오늘 3%로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기회로 보셨습니다. 손절 라인 16,000원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정 팀장님도 여기 한번 실을게요, 힘 실을게요 하셔서 LS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토픽은 그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가 질문드렸던 변압기나 전선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X 일렉트릭은 둘 다 압니다. 변압기도 하고 자회사 LS 전선을 통해서 전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중동적 모멘텀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을 선택할까, LS 일렉트릭을 선택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중동 쪽 앞으로 이제 중동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네요. 이 이사님께서는 네. 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시총이 좀 작은 쪽으로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수익률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으면 저는 좀 작은 종목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정반합으로. 만약에 따라간다면 저는 아까 재룡전기 하셨는데 그럼 저는 재룡산업 이렇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같이 거론이 됐고요. 우리 김 이사님의 토픽 재룡전기 시총이 좀 작지만 그래서 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빅사이클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이 큰 틀에서 전력 인프라의 사이클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시각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그리고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